네, 자, 안녕하세요. 네, 박시은 선생님이고요. 오늘은 모평균과 표본평균 19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이제 빡빡하죠? 네, 프린트가 좀 빡빡한데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오늘 조금 생소한 기호들이 좀 몇 개 등장할 거야. 통계는 기호와의 싸움이거든. 기호가 이제 나올 때마다 학생들이 너무 이제 기호가 많으니까 힘들다고 느끼는데, 기호 정리만 잘하면 사실 어떤 단원보다도 쉬워요. 여러분이 수능 때 배울, 수능에 나올 그 어떤 단원보다도 사실상 쉽거든. 기호 싸움, 기호만 잘 하시면 된다. 누차 말씀드리면서, 자, 중요한 거는 짚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문제를, 이제 프린트를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페이지. 자, 용어의 정리부터 볼까요? 자, 모집단과 표본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게 대통령 선거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뭐 제일 유명하니까 대통령 선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성인들이 대통령 이제 선출을 해야 될 시즌이 오면 대통령을 뽑는데, 이게 막 이제 선거를 치를 거 아니야. 치르겠지. 유권자들이 선거를 치를 거야. 근데 이제 그 대통령 선거가 딱 끝나자마자 6시인가? 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방송 3사에서 이제 방송 3사 여러 케이블 방송까지 다 해서 여러 방송국에서 뭘 실시하죠? 개표 방송을 실시해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선거가 끝나자마자, 선거가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막 1번이 유력이네, 2번이 유력이네, 3번이 유력이네, 이런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전체 유권자가 있어요. 전체 유권자.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모집단이라고 해요. 어미모자를 씁니다. 전체 어미모자를 써서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그 모집단은요, 유권자 전체가 돼. 사실은 유권자 전체를 다 조사하려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모집단을 조금 더 잘 살펴보기 위해서, 조금 더 빠르게 살펴보기 위해서, 물론 정확하려면 모집단을 다 조사하면 돼. 너 몇 번 뽑았어? 너 몇 번 뽑았어? 몇 번 뽑았니? 다 물어보면 100% 정확하겠지만, 그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린다거나 비용이 좀 많이 든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이 모집단에서 뭐를 뽑냐면은, 대표적으로 몇 명을 좀 표본이라는 것인데요, 그거를 표본을 추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표본의 개수는 모집단의 개수보다 당연히 작게 뽑겠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좀 믿을만하게 이제 표본을 좀 뽑아요. 쭉 뽑습니다. 쭉 뽑으면 이 표본을 잘 관찰해서 이 표본을 가지고서 원래 모집단이 어땠을까를 살펴보는 일. 그런 것들, 이 표본을 가지고서 아마도 표본이 이러니까 모집단이 이럴 것이야 라고 잘 살펴보는 그런 식의 행위를 앞으로 해나갈 거예요. 자, 그래서 모집단이 전체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하고요. 그 모집단에서 몇 명의 대표성이 있는 것들을 뽑아낸 것을 우리가 표본이라 한다. 1번 볼까요? 1번. 자, 통계조사에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를 뭐라고 한다고? 네,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자, 조사하기 위하여 뽑은 모집단의 일부분을 뭐라 한다? 표본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통계조사에서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것, 이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걸 뭐라 하냐면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전수조사,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걸 전수조사라고 하고요. 표본을 뽑아서 표본만, 일부분만 택해서 표본만 조사하는 것을 무슨 조사라고 할까요? 당연히 표본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본조사, 전수조사와 표본조사가 있구나.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또한 표본조사에서 뽑은 표본의 개수. 예를 들어서 모집단이 5,000명이 있었어. 근데 100명만 뽑았어. 그럼 그게 바로 표본의 개수가 될 거고요. 그 표본의 개수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표본의 크기라고 불러요. 표본의 크기라고 부릅니다. 100명을 뽑아서 그 사람만 조사했다. 표본의 크기가 100이 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아내는 행위 있잖아.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아내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추출이라고 합니다.
추출한다, 뽑아낸다, 추출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3번 볼까요? 자,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으로서 모집단에 속하는 각 대상이 같은 확률, 못합니다. 같은 확률로 추측되도록 하는 방법. 자, 봐봐. 우리가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할 거란 말이야. 근데 추출을 할 건데, 추출을 할 때 생각보다 고르게 추출을 해야 의미가 있겠지.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뭐라고 할까요?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고등학생의 키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 고등학생 수가 너무 많으니까 내가 추출을 좀 할 거야. 추출을 할 건데, 농구부 애들로만 뽑았어. 추출을 하는 거야. 뽑을 때. 표본을 뽑을 때 농구부 애들로만 뽑아. 그럼 우리나라 애들 키가 어떻게 되겠니? 엄청 커지겠지. 그치? 그건 바른 추출일까? 아니죠. 바르지 않아요. 농구부도 선택을 해야 되고, 키가 좀 작은 학생도 좀 뽑아야 되고, 큰 학생도 뽑아야 되고, 중간 애들도 뽑고, 그래서 고르게 좀 뽑을 필요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우리가 그렇게 고르게. 그렇다고 해서 또 여기만 와글와글 있게 하거나, 아니면 또 의도를 가지고서 얘만 뽑고, 얘만 뽑고, 이게 의도성이 있으면 안 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쭉쭉쭉쭉 뽑아나감으로써 이 모집단을 잘 설명할 수 있게끔 랜덤하게 쭉쭉쭉쭉 그렇게 뽑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임의 추출이라고 합니다. 추출은 추출인데 임의 추출, 어떠한 우리가 이제 그런 의도성이나 그런 거 없이 임의로 쭉쭉 추출해 나가는 것을 임의 추출이라고 하고요. 이 임의 추출을 한 표본만이 이것에 대한 모집단을 다시 잘 설명해 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임의 추출이라 하고 한 번 추출된 자료를 되돌려 놓은 후 다시 추출. 내가 예를 들어서 모집단 표본으로 뽑았던 걸 다시 돌려놓고 다시 뽑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뽑혔지만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거. 우리가 이런 걸 뭐라 부르냐면 복원 추출. 그러니까 뽑힌 걸 다시 돌려보낸다라고 해서 복원 추출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뽑힌 걸 다시 집어넣지 않고 되돌려놓지 않은 채로 추출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비복원 추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타 이런 용어에 대한 설명은요 110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쭉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구나 하시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문제 1번을 한번 풀어볼까요? 110쪽의 문제 1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조사는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중에 어느 것이 적합한가? 1번 타이어 수명조사? 당연히 표본조사죠. 아니 내가 타이어 회사 사장이야. 타이어 회사 사장인데 우리 타이어가 제대로 굴러가는지 안 굴러가는지를 한번 몇 개 뽑아서 알아보고 싶단 말이야. 몇 개 뽑아서 알아봐야지. 그치? 만약에 다 궁금해. 그래서 다 한번 타이어를 굴려봤어. 그럼 나한테 남는 게 없을 거 아니야. 난 뭘 팔겠어.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는 표본으로 조사하시면 되죠. 표본조사. 자, 그다음 바로 2번 병역 판정 검사. 전수조사죠. 자, 이거는 뽑아서만 하면 안 되겠지. 그치?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건 하나하나 꼼꼼히 다 체크를 해봐야겠죠. 전수조사. 3번 과일 당도 검사는 표본조사. 이거 내가 키운 농작물이 단지 다 먹어보면 팔 게 없잖아. 그죠? 네, 표본조사고요. 4번 우리나라 인구 총조사, 총인구조사는 전수조사죠. 다 해야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됩니다. 111쪽 넘어가셔서요. 문제 2번은 여러분이 그냥 한번 해보시고요. 자, 문제 3번 볼까요? 자, 1부터 5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적힌 5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다음과 같이 임의 추출할 때 그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1번 1개씩 복원 추출한다. 자, 복원 추출한다는 건 뭐야? 다시 뽑았던 걸 다시 집어넣는 거지. 그럼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공의 개수 5개, 그리고 두 번째 나올 수 있는 공의 개수도 5개. 왜? 돌려 넣는 거니까. 복원하는 거잖아. 그래서 25개의 개수가 있겠다. 자, 바로 2번. 자, 1개씩 비복원 추출.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건 5개, 그리고 두 번째 나올 수 있는 건 4개겠지. 비복원이잖아. 돌려주지 않잖아. 20개. 자, 3번. 자, 동시에 2개 추출. 5개 중에 동시에 2개 추출하는 거니까 계산하면 10개 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추출하는 방법이 다양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봤습니다. 자, 됐고요. 이제 밑에 다시 프린트로 다시 돌아오셔서요. 프린트 돌아오셔서
자, 지금부터 이제 다양한 용어들에 대해서, 기호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되게 중요해. 잘 봐야 돼. 되게 중요합니다. 자, 1번 보시면, 어떤 모집단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특성을 나타낸 확률 변수를 x라 할 때, 자, 1번 보시면, 자, x의 평균이네요. x의 평균. 지금은요, 아무것도 추출을 하지 않았어. 아무것도 추출하지 않았어. x의 평균. 기호로 어떻게 썼더라? 기호로? EX라고 썼었죠? 그쵸? 자, 2번 먼저 내려와 볼까요? 자, 2번에는요, X의 분산 볼까요? X의 분산. 이거 기호를 어떻게 썼더라? VX, 분산. 그죠? 자, 3번, X의 표준 편차. 표준 편차 어떻게 썼었죠? 표준 편차는 시그마 X라고 썼었죠. 자, 그런데요, 이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도 있었어. 요 EX를요, EX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었냐면, M이라고 쓸 수도 있었죠, 그쵸? M, mean, 그쵸? M. 자, 그 다음에 이 시그마 X를요, 간단하게 시그마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쵸? 그럼 여기 있는 VX 대신에 어떻게 쓸 수 있었더라? 시그마 제곱이라고 쓸 수도 있었죠? 자, 이렇게 쓸 수 있었다라고 해서 박스를 채워놓으면 되고요. 옆에다가 조금만 써볼까요? 한 줄씩만 더. 땡땡하고 칸이 없긴 하지만 써보세요. 자, 이거는요 지금 추출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원래 집단에 대한 이야기야. 아무것도 뽑지 않았단 말이야. 우리가 이런 걸 뭐라 부르냐면 모집단의 평균이다 라고 해서 모평균이라고 불러요. 모평균이라고 부릅니다. 모집단의 평균에서 모평균.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모집단의 분산이니까 모분산이라고 부르고요. 그럼 얘는 뭐가 될까? 모집단의 표준편차니까 모표준편차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표본이 있고 모집단이 있는 거니까 모자를 붙여서 구분을 좀 하자라는 겁니다. 자, 근데요, 이제 동그란 괄호 2번 내려오시면, 자, 모집단에서 임의 추출한, 자, 밑줄, 크기가 n인 표본. 크기가 n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모집단에 사람들이 와글와글 있어. 어떤 자료들이, 사람이라고 하기보다 어떤 자료들이 와글와글 있어. 그 와글와글한 자료 중에서 크기가 n이래. 몇 개 뽑아낸 거야? n개를 뽑아내서 하나의 표본을 만든 거야. 괜찮? 자, 그럴 때 그 표본의 평균, 그 표본이 가지고 있는 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동그라미 1번. 그 표본의, 뭐라고 써있나요? 표본의 평균? 표본의 평균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줄여서 씁시다. 표본 평균이라고 불러요. 표본 평균이라고 부르고요. 자, 두 번째, 이 표본의 분산이 있을 거 아니야? 이 표본의 분산을 뭐라 부를까요? 표본 분산이라고 불러요. 표본 분산이라고 부르고요. 세 번째, 이 표본의 표준 편차가 있을 거 아니야? 이 표본의 표준 편차를 뭐라 그러면 좋을까요? 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라고, 피읍이 엄청 많네, 그쵸? 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그럴싸하죠? 그쵸? 자, 이제 이것을요, 기호로 쓸 건데요. 자, 표본 평균을 기호로 뭐라 쓰냐면, 자, 새로운 기호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X바라고 써요. 와우! 좀 낯설죠, 그쵸? 평균인데 위에 짝대기를 그어요. X바라고 써요, X바. 읽기로는 X바라고 읽어요. X바가 뭐라고? 표본 평균이에요. 이 표본을 꺼냈을 때 이 표본들의 평균이 바로 X바예요. 자, 그 다음에 그 표본의 표준 편차가 뭐냐면 S예요, S. S고요. 이 표본의 분산은 그럼 뭐라고 쓰면 되겠어? 표준 편차 제곱하는 거니까 S 제곱이 되게 돼요. 자, 비교하셔야 돼요. 자, 모평균은 M이에요. 모평균, 모니까 M이잖아요. 그치? 그죠? M이에요. 얘는 X바예요. 기호가 완전 천지 차이예요. 그쵸? 엄청 다르죠? 하지만 얘는 모평균, 얘는 표본 평균. 그 다음, 모표준 편차 시그마예요. 표본 표준 편차는 S예요. 자, 밑에 그림으로 이해하기가 있는데, 그럼 그림으로 다시 한번 이해해 봅시다. 자, 여기 모집단이 있어요. 자, 모집단에는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쵸? 자료들이 있겠죠. 숫자일 수도 있고, 키일 수도 있고, 성적일 수도 있고, 그쵸? 있겠죠. 자, 이 모집단의 평균, 이 모집단의 평균을
우리가 뭐라고 기호로 쓰냐면 M이라고 쓰고 모평균이라고 읽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있을 거 아니야. 이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모표준 편차라고 읽고 기호로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시그마라고 쓰는 겁니다. 분산 어차피 제곱하면 되는 거니까 분산 안 쓸게요. 네. 자, 이런 모집단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추출을 해요. 크기가 n짜리로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표본을 만들어요. 하나의 표본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 중에서 n개를 끄집어내는 거야. 그 자료들을 각자를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교과서는 한 개, x1, 그러니까 모집단이 x잖아. x 중에 한 개, x 중에 두 개, x 중에 세 개, 땡땡땡, x 중에 n개 해서 n개의 표본을 이렇게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모집단의 개수보다는 이 표본의 개수가 좀 더 작겠죠. n개를 뽑아냈어요. 자, 그럴 때 이 n개의 평균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표본 평균이라 불러요. 이 n개의 평균을 표본 평균이라고 부르고 그 표본 평균을 기호로 뭐라고 쓰는 거예요? 걔를 x바라고 쓰는 거예요. x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x바는요 뭐가 될 수 있는 거냐면 요 n개의 평균이야. 그럼 평균 어떻게 구하는데? 평균은 다 더해.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더하기 땡땡땡 xn 다 더해서 n으로 나눈 것. 그게 바로 누구다? 그게 바로 x바예요. 되게 중요해요. x바는 요 표본의 평균이에요. 이 표본, 이 한 개 표본의 평균이 x바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표본의 표준 편차가 있겠죠? 표본의 표준 편차를 표본 표준 편차라고 부르고요. 이 표본 표준 편차는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얘는 S라고 씁니다. S. 이 S가 어떻게 구하는지는 모르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X바예요. X바입니다. X바는 뭐라고요? X바는 이 표본의 평균이에요. 평균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더해서 그 표본의 크기인 n으로 나눠준 것. 그게 바로 X바가 됩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X바는 이 한 개 표본의 평균이에요. 자, 여기까지 일단은 용어 설명 됐나요? 됐죠? 자, 그럼 옆으로 넘어오셔서 3번의 별표. 3번 별표입니다. 중요합니다. 자, 모평균이 M,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모집단이 있어요. 그림을 다시, 모집단이 있어요. 일단 모집단이 있어요. 그림을 좀 이따 그리도록 하고, 모집단이 있어요. 임의 추출한 밑줄, 크기가 n인 표본 밑줄. 크기가 n인 표본의, 그 표본이 뽑힌 거잖아? 그 표본의 표본 평균이 x바야. 그 x바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밑에 내려오셔서 그림으로 이해하기 보이시죠? 거기다가 지금부터 아주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칠판 한 짝을 가득 메울 것 같거든?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모집단이 있어요. 모집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모집단의 평균, 다시 복습. 모집단의 평균을 우리가 뭐라 불렀죠? 모평균. 모집단의 표준 편차 뭐라 불렀죠? 모표준 편차. 자, 그래놓고 나서 이제 모집단은 엄청 크게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모평균은 기호로 뭐라고 쓴다고? M. 모표준 편차는 기호로 뭐라고 쓴다고? 시그마라고 이렇게 쓴다고요. 이게 모집단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 모집단이에요. 자, 이 모집단에서요, 크기가 n짜리인 표본을 뽑아요. 몇 개 뽑겠다는 거예요? n개를 뽑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하나의 표본이 되겠죠. 이 하나의 표본이 될 거고요. 표본은 좀 작겠죠? n개밖에 안 뽑았으니까. 자, 이 표본의 평균이 있어요. 이 표본들만의 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 표본의 평균이 우리가 뭐라 부르는 거냐면 표본 평균이라고 불러요. 표본 평균이라고 부르고요. 얘를 우리가 뭐라고 쓰는 거냐면 x바라고 쓰는 거죠. 또 이 표본의 표준 편차가 있어요. 걔를 뭐라 부르냐면 표본 표준 편차라고 불러요.
걔를 기호로 뭐라고 쓴다고요? S라고 쓴다고. 자, 이 중에서 우리는 X바에 조금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표본을 뽑는 게 이렇게 N개만 뽑는 요 표본만 가능할까요? 아니죠. 또 다른 표본을 또 뽑을 수 있어요. 또 크기가 N자리인, 다시 크기가 N자리인 두 번째 표본을 또 뽑아낼 수 있겠죠. 또 뽑아낼 수 있어요. 그럼 또 그것이 하나의 표본이 될 거고요. 그 표본에서의 평균이 있겠죠? 표본 평균이 있어요. 표본 평균이 있겠지? 네, 그것이 뭐라고? 그것이 또 하나의 X바가 되게 돼요. 물론 표본 표준 편차도 있어요. 걔는 S가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X바에만 쓸까? 쓰자. 귀찮지만 쓰자. 네, 맞아요. 귀찮지만 쓰겠습니다. 자, 이 표본에 표본 표준 편차가 또 있어요. 우리가 그걸 또 뭐라고 써요? 또 하나의 S라고 써요. 표본이 또 두 개밖에 없을까요? 아니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식의 복원 추출이 됐건 비복원 추출이 됐건 어쨌든 간에 나름의 룰을 가지고서 표본들을 끄집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언젠가 꺼내다 보면 다 꺼내는 날이 오겠지. 다 꺼내는 날이 올 거고 마지막 또 크기가 N자리인 표본을 끄집어내면 또 그것이 하나의 표본이 될 거고 여기에 N개의 자료들이 있을 거고 그 표본의 평균이 바로 표본 평균일 거고 걔가 하나의 X바가 될 거고 요 표본만의 표준 편차가 표본 표준 편차가 되어서 그것이 하나의 S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표본이라는 것은 뽑을 때마다 X바와 S를 이렇게 들고 나온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건 X바들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다시. 그럼 X바는 하나밖에 없나요? 모집단이 이렇게 있어. 모집단이 이렇게 있을 때 X바는 하나밖에 없나요? 아니죠. X바는 표본을 뽑을 때마다 나와요. 표본의 개수만큼 X바들이 있어요. 그럼 이 X바들이 하나의 또 다른 변수가 되어서 그 X바들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아, 너무 어렵죠? 너무 복잡한데요?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좀 쉽게, 완벽하게 딱 들어맞진 않지만 조금 더 쉽게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모집단은요, 전교생의 성적이에요. 전교생의 성적이라고 합시다. 자, 전교생 성적에 대한 자료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전교생의 성적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요, 크기가 N인, 크기가 N자리인 표본을 뽑겠습니다. 표본을 뽑아서 이 첫 번째 표본을요, 일반의 성적이라고 할게요. 일반 성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반 성적. 표본을 뽑아서 그 표본을 이제 일반이라고 이름 붙이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표본은 뭐가 될까요? 이반 성적이 되겠죠? 이반 성적. 그렇게 쭉 해서 표본을 뽑겠지? 몇 개 표본 나오는지는 몰라. 뭐 엄청 많이 나올 수도 있겠지. 근데 우리 학교는 10반까지밖에 없으니까, 요거를 이제, 그냥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를 편하게 이제 들게 하기 위해서 10반 성적이라고 할게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총 10개의 표본이 예를 들어서 나왔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1반 성적의 표본, 2반 성적들, 3반 성적들, 그래서 10반 성적들이 쫙 모여 있는 거지. 그럼 자, 이제 X바는 뭐야? 여기 첫 번째 표본에서 X바는 뭐야? 1반 성적의 그 표본이잖아? 그 1반 성적의 평균인 거야. 그러니까 이 X바는 뭐가 되는 거냐면 1반의 반평균. 그죠? 다시 이 X바는 뭐라고? 1반의 1반 반평균. 일반의 반평균이 바로 X바. 그럼 요 X바는 뭐야? 이 X바는 2반의 반평균. 2반 반평균. 그게 X바. 그죠? 그럼 이 X바는 뭘까? 이 X바는 10반 반평균. 그러니까 반평균들이 모일 거란 말이야. 10개의 반평균들, 즉 10개의 X바들이 쭉 모일 거란 말이지. 자, 그래서 이제 뭐 할 거냐면 잘 들어야 돼. 이제 뭐 할 거냐면 이 반평균들을 모아서 다시 평균 낼 거야. 다시 반평균들을 모아서 이 반평균들의 평균 낼 거라고. 평균의 평균.
반평균들을 모아서 그것을 평균 낼 거라고요. 지금 기호를 어떻게 쓰면 될까요? 반평균들이죠. 반평균들 X바들 있지? 이 X바들, 반평균들을 다시 평균 낼 거라고. 그럼 기호로 뭐라고 쓰면 될까? 그것의 평균인 거니까 2X바가 되는 거죠. 이게 반평균들의 평균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반평균들의 분산도 있겠지? 이 X바들의 분산.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VX바가 되는 거예요. 반평균들의 분산. 그 다음에 반평균들의 표준편차. 그게 바로 시그마 X바가 되는 거예요. 다시 반평균들을 가지고 얘기를 다시 하고 싶다는 거야. 반평균들만 가지고서 얘기를 다시 하고 싶다고. 그 반평균들만의 반평균들의 평균, 반평균들의 분산, 반평균들의 표준편차가 알고 싶은 거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먼저 기호적인 표현. 자, 그럼 다시 올라가서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자, X바의 평균이에요. X바의 평균. 의미를 아셔야 돼요. 의미를. X바의 평균은 뭐예요? 반평균들이 있어. 표본 평균들이 있어. 그 표본 평균들을 다시 평균 내자는 거야. 기호로 뭐라고 쓴다고? EX바. 씁시다. 첫 번째 네모에. 두 번째. X바의 분산이 있어요. X바의 분산. 반평균들의, 표본 평균들의, 그걸 다시 분산 내고 싶어요? VX바. 세 번째, 반평균들의, X반대요. 얘의 표준편차. 그럼 기호를 어떻게 쓰면 되는 거예요? 얘는 시그마 X바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얘는요, 같아요. 뭐랑 같냐면, 자,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반평균들의 평균은, 다시, 반평균들이 있을 거냐? 반평균들의 평균은요, 뭐랑 똑같을까요? 1번 평균, 2번 평균, 3번 평균, 땡땡땡 10번 평균을 다 모아서 다시 평균 내면 뭐랑 똑같을까? 모평균과 똑같게 됩니다. 왜냐면 일반의 평균 내는 게 일반 점수 다 더한 다음에 일반 명수 나오는 거잖아. 2반도 마찬가지지. 2반 점수 다 더한 다음에 2반의 명수로 나누는 거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각 반의 평균 내는 게 X바들이겠지? X바들. 근데 모평균 어떻게 해? 모평균은 전교생 성적 다 더한 다음에 전교생 나누는 거잖아. 똑같은 상황 아니겠어? 그쵸? 자, 그래서, 자, 이해가 안 돼도 좋아요. 암기하시면 되니까요. 자, 반평균들의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가 되는 거야? 모평균과 같게 된다.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게 된다. 외우셔야 됩니다.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게 돼요. 자, 그런데요. 자, 분산이 어차피 제곱하면 되는 거니까. 자, X바. 반평균들의 표준편차는요. 자, 반평균들의 표준편차는요. 모표준편차 시그마랑 같으면 좋은데 같지 않고 줄어요. 얼만큼 줄어드냐면 루트 n으로 나누어준 만큼. n이 뭔데요? 표본의 크기였죠. 크기. n으로 나눠준 것만큼 줄게 됩니다. 자, 다시요. 자, 반평균들 X바들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는요. 모표준편차랑 똑같은 게 아니라 루트 n으로 나눈 것만큼으로 줄어들게 돼요. 중요합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분산은 뭐가 될까요? 분산은 얘를 제곱하시면 되는 거잖아. 제곱하면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암기는 2개만 하시면 됩니다. 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모평균, 아까 이거 설명드렸죠? 반평균들의 평균은 전체 평균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각 반의 평균들을 다 더해서 반이 10개면 10으로 나누잖아. 그러면 모평균이 되게 돼요. 그래서 각 반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똑같다. 전체 평균과 똑같다. 이 모집단의 평균과 똑같다라는 거는 이제 그냥 감각적으로 이제 잘 받아들이시는데. 자, 이겁니다. 반평균들의 표준편차는 모표준편차와 다르다는 거거든. 자, 다시 봅시다. 자, 시그마 X바가 왜 시그마가 안 되고 루트 n으로 줄어들게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모집단이 있어. 근데 전교 애들이 전교생 애들 중에는
굉장히 공부 잘하는 100점짜리 애도 있어. 그리고 진짜 공부를 못하는 0점짜리 애도 있겠지. 그러니까 모표준 편차는, 편차가 뭔데? 평균과의 차이. 모표준 편차는 상대적으로 좀 커. 그렇지 않아? 100점짜리 애도 있고 0점짜리 애일 수 있으니까 애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편차가 되게 크지. 자, 근데 X바들의 편차 한번 봐보자. X바. 얘가 바로 X바들의 편차인 거니까 X바들만 한번 가지고 와봐. X바가 뭐냐면 각반 반평균이야. 그럼 각반 반평균은, 야, 반평균이 100점인 반이 있을까? 없지. 아무리 잘하는 애가 많아도. 반평균이 0점인 반이 있을 수 있겠어? 없어. 평균은 물론 평균이 조금 높은 반도 있고 평균이 조금 낮은 반도 있겠지만 비슷하게 비슷비슷하단 말이야. 그쵸? 비슷비슷하다고.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편차는, 반평균의 편차는요, 모집단의 편차랑 같을 수가 없고 확 줄어들어요. 확 짜부러들겠지. 모집단에서는, 전교생에서는 0점짜리 애도 있고 100점짜리 애도 있으니까 편차가 되게 컸어. 시그마는 되게 크다고, 상대적으로. 근데 반평균의 시그마는 평균 0점짜리 반이 있지 않고 100점짜리 반평균이 100점짜리인 반이거나 반평균이 0점짜리인 반은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평균의 편차, 반평균의 편차는 비슷비슷해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시그마에서 확 주는데 얼마큼 확 줄어드냐면 루트 n으로 나눈 것만큼 확 줄어든다라고 이렇게 이미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증명까지 가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EX바는 M이고 시그마 X바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된다. 반드시 암기하셔야 합니다. 자, 됐고 우리 교과서 어디로 갈 거냐면 11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14페이지에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4쪽 보시면 자, 어느 아파트에서 가구당 하루에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 양, 그걸 X라고 한번 해볼까요? X. 자, 음식물 쓰레기 양 X라고 해볼게요. 그 X는 평균이 860이고 표준 편차가 60이라고 한다. 자, 860은 평균이야. 이건 무슨 평균일까? 모평균일까? 아니면 표본 평균일까? 모평균이지. 아직 아무것도 안 뽑았잖아. 안 뽑았어. 모평균이야. 그러니까 M이야, M. 지금 문제 몇 번이죠? 문제 4번인데요. 자, 4번. 자, M입니다, M. M이 지금 얼마가 되는 거냐면 860인 거예요. 860인 거고.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60이다. 60은 뭐가 되는 거냐면 시그마지. 시그마가 60이 된 거야. 아직 아무것도 안 뽑았잖아. 자, 그런데 이 아파트에서 36가구를 임의 추출 몇 개 뽑았어? 36. 그럼 36이 뭐가 되는 거냐면 표본의 크기. 그럼 크기가 n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36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표본의 크기가 36이고 임의 추출할 때 가구당 하루에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 양의, 그게 X였지. 그것의 표본 평균, 그게 기호로 뭔데? 표본 평균 기호로 X바. 근데 그 표본 평균의 뭘 구하래? 표본 평균의 평균 구하래. 표본 평균의 평균, 그럼 기호로 EX바 구하래. EX바는 뭐랑 똑같다고? 얘는 외웠잖아. M과 똑같다고. 답은 얼마? 860. 됐고, 첫 번째.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그럼 표본 평균 X바의 표준 편차. 시그마 X바를 구하라는 거지. 시그마 X바 공식이 뭔데? 여기 있네.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 루트 36분의 시그마 누구였는데? 60. 그럼 얘는 6분의 60인 거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 하고 나오게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공식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 진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와, 그죠? 지금 칠판을 가득 채워서 진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일단은 표본의 크기, 뭐 추출, 표본, 뭐 이런 얘기들 했었고, 자, 모평균 얘기했고, 모분산 얘기했고, 모표준 편차 얘기했고요. 표본 평균 얘기했고, 표본 분산 얘기했고, 표본 표준 편차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이 뭐냐면 표본들을 뽑았을 때 그 표본들만의 평균이 X바였어요. 그 표본들만의 표준 편차가 S였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모집단이 이렇게 있을 때 여러 개의 표본들을 꺼낼 수 있고요. 크기가 N자리인 크기가 동일한 여러 개의 표본들을 꺼낼 수 있고 그 표본의 개수는 복원 추출이냐 비복원 추출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고 아무튼 여러 개의 표본들이 나올 수 있는데 각각의 표본들마다 표본 평균과 표본 표준 편차가 존재해서 표본마다 하나의 X바와 S 표본마다 하나의 X바와 S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관심 갖는 부분은 S보다는 X바에 더 관심이 있고 X바 즉 그 표본 평균들은 표본의 개수만큼 존재할 텐데 그 표본 평균들을 모아서 다시 평균 내보고 싶고 표본 평균들을 모아서 다시 분산 내고 표준 편차 내고 싶다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결과적으로 그 표본 평균, 반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했더니 그게 바로 모평균과 같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구했더니 모 표준 편차와 똑같은 게 아니라 루트 n으로 나누어 준 것과 같게 된다.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고 여기 있는 n은 뭐냐면 표본의 크기 n이었다라는 사실까지 오늘 학습을 했습니다. 자, 복습 많이 하셔야 되고요. 기호가 많이 등장해서 헷갈렸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천천히 이 상황을 우리 성적들을 가지고서 학급 성적, 반 성적, 전교생 성적들을 가지고서 찬찬히 정리해 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X바가 뭐라고요? 평균이라고요. 그쵸?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